사제간이 도를 가른다. 35기 국수전 결승 5번기 중 최종국이다. 지금까지 전적 2대2 매번 흙을 쥔 사람이 이겼었다. 흙을 쥐게 된 조구단 예감이 좋은가 보다. 작은 바둑돌 하나의 무게가 벌써 1000근이나 되는 듯하다. 작년 제34기 국수전 때 이창호는 스승 조훈현을 이기고 국수 타이틀을 빼앗았다. 오늘의 대국은 조구단이 어린 제자에게 빼앗긴 국수위를 재탈환하려는 도전기였다. 어쩌면 이 대국이 조구단에겐 승부 인생 최대의 시련일지 모른다. 89년 싱가포르에서 있었던 제1기 응창기배 세계 프로 바둑 선수권전을 석권하고 그는 명실상부한 세계 바둑의 정상이었다. 그때 이창호도 스승의 영광을 함께 기뻐하며 꽃다발을 바쳤었다. 국내 최초의 내제자로 연희동 스승의 집에서 함께 살고 있을 때였다. 10살 어린 나이로 전주에 있는 고향집을 떠난 이창호는 스승의 집 2층 방에서 뼈골이 굵어진다. 수업은 한 달에 2~3번꼴로 이창호가 두었던 바둑을 몰아서 복귀, 강평을 받는 형식이었다. 89 KBS 바둑왕 타이틀 획득, 기네스북에 오를 일이었다. 여드름 투성이의 중학교 2학년 세계 최연소였다. 이어 이창호 태풍은 곧장 스승에게로 몰아닥쳤다. 내제자 수업 5년 만에 당당한 스승의 맞스로 도전장을 던진 것이다. 100년에 한 명 나타날까 말까 하다는 천재 조훈현의 30년 공부를 이 소년은 어찌 그리 쉽게 돌파했는가. 이제는 형세가 바뀌어 스승이 제자의 타이틀을 빼앗기 위해 도전기를 치러야 한다. 다리를 떠는 버릇이 있는 조구단은 행마가 빠르고 경쾌하돼서 별명이 조제비. 스승과는 반대로 이창호의 바둑은 느리고 두텁다. 그래서 별명도 애늙은이 어린 강태공이다. 입단하면서부터 이창호는 한국 기원의 미운 오리 새끼였다. 어린 그를 선배 기사들은 누구나 거북해했다. 이겨봐야 본전이고 지면 망친살이었으니. 그러나 이젠 다르다. 이창호에게 누구보다 참담하게 허물어졌던 서봉수 구단. 그는 오늘도 이른 아침부터 한국 기원에 나와 있다. 서봉수 구단이 하루 종일 밤늦게까지 지키고 있을 때가 있어요. 그날은 틀림없이 이창호 국수가 대국을 하는 날입니다. 끝날 때까지 지키고 있다 그 바둑을 꼭 같이 검토를 하는데 무서운 집념입니다. 이창호를 굉장히 연구를 하고 있어요. 그 결과 최근에 중요한 대국에서 도로 이창호 구단을 국수를 이기고 있는데 대국실의 긴장은 여전히 팽팽하기만 하다. 누구에게나 승부의 시간은 괴로운 법이다. 이창호의 끈기와 인내, 신중함은 일반의 상상을 초월한다. 소년이나 청년들은 대개가 사납게 공격하고 급하게 잡으러 가는데 이창호는 정반대인 것이다. 그의 끈기는 언제나 스승도 지치게 한다. 이미 스승보다 20분을 더 쓰고 있다. 기나긴 장고 끝에 이창호 구단이 돌 하나를 얻는데 무슨 뜻에서일까 조구단이 빙긋 웃는다. 이제 대국실의 시계도 1시를 가리키고 있다. 스승이 먼저 자리를 터는데 소녀는 미련이 남는다는 듯 바둑판을 한 번 더 들여다보고서야 따라 나서고. 여기 붙였어. 교수님 가시죠. 먼저 가. 스승이 기사실에서 벌어진 바둑판에 한눈을 파는 동안 소년 국수는 공손히 손을 모으고 기다리고 서 있을 밖에 없다. 통화일보의 관전기자 정동식 사단이 소년의 딱한 시간을 구해준다. 어느새 뒤따라 나섰던 소년 국수의 아버지는 또 슬그머니 빠져버리고. 점심을 먹으러 가는 길이다. 음식점은 이미 정해져 있다. 스승께서 좋아하시는 일식집으로. 음식점에서도 사제는 말이 없다. 어쩌면 그럴까 싶게 단 한마디의 대화도 나누지 않는다. 소녀는 고개 숙인 들꽃처럼 소박한 그의 행마처럼 그저 공손할 뿐이며 스승은 팔짱을 낀 채 짐짓 무심할 뿐이다. 참으로 갑갑한 시간이다. 무슨 생각들을 하고 있는가. 아무리 살펴도
한국 바둑계 두 고수의 속은 좀처럼 읽어지지가 않는다. 스승이 먼저 드시기를 기다려 밥그릇의 뚜껑을 연다. 분명한 건 이 국수가 스승께 예의를 갖추고 있다는 것뿐이었다. 조 9단의 걸음은 그의 행마처럼 빠르다. 이 5단의 처신도 그의 바둑처럼 신중하고 겸손하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의 천재를 대수롭지 않게 여기기 일쑤였다. 점심을 마치고 돌아온 두 사람이 또 다른 사람들의 바둑판에 눈을 준다. 그 잠깐 동안에도 두 사람의 머릿속에는 또 무수한 그림들이 그려지고 지워지고 할 것이다. 이번에도 소녀는 잊지도 않고 먼저 대국실에 들어가 스승을 기다리고 오후 대국을 1분 앞둔 시간 조 9단이 정확하게 대국실에 들어선다. 어쩌면 끈기란 겸손의 또 다른 표현일지도 모르겠다. 겉으론 재능의 빛을 감추는 역할을 하지만 속으로 소리 없이 재능의 힘을 증폭시킨다. 대국실에 들어갔던 김재구 7단이 중간 기보를 들고 나오자 기사실이 갑자기 활기를 띈다. 계속 보는 거예요. 지금 여기까지 진행됐나요? 아니 그게 아니고 여기서 심각한 데라고 지금 이 흙 자체가. 아직은 이창호 5단이 감탄할 만한 묘수를 드러내지 않고 있다. 그렇다. 많은 프로 기사들이 이창호의 강점은 중반 이후부터 나타나며 그의 종반 계산 능력은 가히 천하제일이라고 입을 모은다. 그렇다면 이제부터일 것이다. 그런데 그 신비의 궤동이 지금 몹시 졸리운 눈치이다. 어젯밤 잠을 졸인 데다 아침을 거르고 먹은 점심이 식곤증을 몰고 오는 모양이었다. 스승이 장고에 들어가 버리자 기다림의 천재 이창호의 고개도 그만 슬그머니 숙여지고 말았다. 졸고 있었던 것이다. 잃어버리면 이 차체 끝내기는 됐는데 이 모양이 그날은 굳어져 버린다. 한국기원 5층에 있는 공개 해설장도 성황이었다. 명곡을 보기 위해 입장료 5천 원씩을 낸 사람들이다. 들이 전부 다 없어져 버린다. 그러니까 요같이 제쳐 있는 것도 말하자면 때를 가려서 해야 한다. 시기를 가려서 해야 한다. 오후 5시 10분 이번엔 졸음을 떨친 이창호 5단이 장고에 들어가 버린다. 조 9단에게도 기다림은 쉽지 않다. 모든 승부가 모두 그러하듯 바둑 역시 끈기의 싸움이다. 바둑에서의 끈기란 두뇌의 지구력과 버티는 힘, 유혹이나 과신, 방심을 이겨내는 마음을 합한 것이다. 모든 싸움이 모두 그러하듯 바둑 역시 결국엔 자기 자신과의 싸움이 되고 마는 것이다. 천하 대세의 흐름과 단 한 집의 변동을 똑같이 귀중히 여기는 강인한 승부 호흡을 끝끝내 잃지 말아야 한다. 조 9단이 혼자 무슨 말인가를 중얼거린다. 상대의 수를 읽으려 애쓰며 머릿속으로 수천수만의 그림을 그려보고 지우고 또 그려보고. 이제 관철동 골목은 일에서 노연한 사람들이 그 해방감을 풀어놓는 시간을 맞고 있다.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이제 3분 남았습니다. 제한 시간을 죄다 소비한 두 사람이 초읽기에 몰리고 있다. 돌 붙여갔던 소년도 마침내 흔들리는가. 조 9단 5시간 5분, 2호단 4시간 50분. 피와 살이 탄다는 치열한 전투가 10시간째 육박하고 있다. 70 노인의 바둑을 두는 소년의 얼굴도 낭패감이 떠오르고 날카롭던 스승의 표정이 너그러워진다.
검토실엔 프로 기사들이 머리를 맞대고 저마다 한마디씩 해설을 보탠다. 이건 여기까지 들어가는 수대잖아. 그럼. 아니 근데 이글통 의미는 이건 수상전 이거 그 광경을 넘겨다보던 이재룡 씨가 타는 속을 이기지 못해 일어나 버리고 이창호 시대의 화려한 개막이냐 아니면 조훈현의 짓밟힌 자존심 회복이냐 사람들이 이 한판에 유독 열을 올리는 까닭은 너무나도 자명하다. 독야 청청하던 스승을 이긴 어린 제자와 제자에게 무너진 스승. 드라마틱한 것이다. 사제의 혈투는 12시간에 육박해가고 이제 판은 거의 끝나가고 있다. 120여 개의 타이틀을 따보았으니 이젠 승부에 담담해질 때도 됐으련만 오늘도 조구단은 제자와의 한판을 놓고 국수 탈환의 강렬한 투지를 불살랐다. 뭐가 이런 식으로 돼 있네. 여기는 하나 와 있었지. 여기는 와 그대로 있었지. 있고. 검토실의 바둑판도 이제는 승패를 어림해 볼 수 있을 만큼 채워졌다. 끝내기를. 이 장면에서는 엄청나게 했는데도 조그가 들어간 것이었고. 그래서 거기 6지, 7, 8. 그러니까 요거만 안을 바에는 이것만 놔두는 게 맞는 거지. 이것도 이제 더 술을 연구를 해봐야 하는데 관전 기자 정사단이 먼저 자리를 턴다. 대국실로 가보려는 것이다. 그러자 검토실 사람들이 우르르 따라 나선다. 판은 이미 끝장이었다. 여섯 집 반. 243수야. 오케이. 그러니까 손할 줄 알았으면 무조건 쳐야 된다니까. 집이 모자란다고 불안. 조구단이 승리를 노골적으로 좋아한다. 그것이 승부이며 승부를 업으로서 하는 프로의 미덕이다. 이 정도로 봤거든요. 거기가 수가 있어서. 지는 것은 결코 미덕이 될 수 없으며 승부가 한순간의 착각에서 비롯되는 것이라 할지라도 패자는 다만 버림받을 뿐이다. 이제 사람들은 패배한 이창호 5단에게서 진작에 그에게 바쳤던 찬사를 얼마쯤 거두어 가버릴 것이다. 이기는 것은 언제나 기쁨이 된다. 더구나 제자에게 진 스승의 그 통렬한 아픔을 맛볼 대로 다 맛본 끝이었다. 그러나 조구단은 지금 다만 기쁘기만 한 것일까? 내 제자 시절 스승으로부터 무수히 들어온 말이 있다. 제자는 스승을 이기는 것만이 참된 보답이다. 처음엔 그만큼 잘해야 한다는 뜻으로만 여겼다. 그러나 아니었다. 그 말은 승부에 몸을 던졌거든 언제나 반드시 이겨야 한다는 뜻이었다. 반드시 이겨야 한다는 말의 가장 강렬한 표현이었다. 승부사의 패배엔 슬퍼해볼 여지도 남지 않는다.